엄마,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상하다고요?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초라한 차림의 노파는 고개를 떨구며 낡은 보자기를 꽉 껴안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떨리는 손 안에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80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김순옥, 75의 평범한 어머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두 자식을 키워낸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변화. 그러나 자식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닌 의심이었고 사랑이 아닌 불신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냉혹했습니다. 그 냉혹함의 시작은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똑똑똑.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소리였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도연은 짜증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낡은 외투를 걸친 노파 한 분이 서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김순옥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손에는 낡아빠진 보자기 하나를 꼭 껴안고 계셨죠. 도연아,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에요? 전화라도 한 통 하시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이런 늦은 시간에는 더더욱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도연의 뒤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본 도연은 더욱 의아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셨거든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온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말이죠. 도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밥은 먹었니? 요즘 일은 어떠니? 하며 바로 자식 걱정부터 하실 텐데 오늘은 왠지 말없이 보자기만 만지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으며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아들 11살 지훈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아빠, 누가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할머니. 지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달려가 어머니의 팔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보물을 보는 것보다도 반짝였어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지훈이 어머니 무릎 위에 보자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건.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보자기를 더욱 품에 가까이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거란다. 뭔데요?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여줄게.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평소 어머니라면 손자가 궁금해하면 뭐든 다 보여주시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조심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고 평소답지 않으시네요. 도연의 재촉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런데요?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늦었잖니. 어머니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지훈아, 할머니는 아빠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지훈이 도연을 쳐다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도연은 내심 복잡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말이 맞아요.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얘기해요. 고맙다, 도연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도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보자기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도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혼자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혹시 빚이라도 지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도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자 지훈이 계단을 내려오며 할머니를 부르는데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서둘러 어머니가 주무신 방으로 가보니 이미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나가셨나? 거실 탁자 위에는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였죠. 도연아, 일찍 나간다.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할 얘기야마. 마이너스 엄마가.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평소 어머니라면 아침밥이라도 차려주고 가실 텐데 이렇게 조용히 나가신다는 게 영 이상했어요.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대. 저녁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도연아. 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동료 상철이 갑자기 물어왔어요. 어머니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는데. 왜요? 아니, 우리 집 앞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 맞지? 네, 맞는데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요즘 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더라.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거야. 평소에 1,000원짜리 과자도 아껴가며 사시던 분이 요즘엔 비싼 한우를 사신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젯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오늘 아침 편지, 그리고 지금 듣는 이 얘기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어머니의 떡볶이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웬일이니?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일 있겠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그런데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옥 씨, 어제 한우 많이 사셨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게 지훈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 그 비싼 한우를 손자 먹이려고. 순옥 씨 참 대단하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리를 떠나자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겠니? 괜한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어딘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오니 여동생 정희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도 심각했어요. 오빠, 엄마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미용실에서 들은 건데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러는데 며칠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시더래요. 그것도 몇 벌씩이나. 평소 엄마답지 않게 말이에요. 그게 다야? 아니에요. 또 누가 보기로는 은행을 자주 드나드신다더군요. 그것도 평소에 안 가시던 큰 은행 말이에요. 도현과 정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혹시 엄마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나가 어머니를 반겼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계셨죠. 지훈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오늘도 그거 가져오셨네요?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어요? 지훈이의 질문에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물건들이란다. 거실로 들어온 어머니를 본 도현과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비싸 보이는 정장에 새로 산 듯한 구두까지. 어머니.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방금 미용실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조심하시라고 하시네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문?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디선가 큰 돈을 구하셨다는 소문이요.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희야. 도연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보자기를 껴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다. 됐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도연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보자기가 더욱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늦게 도연과 정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건 아니겠죠?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거야. 혹시 보증을 잘못 서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일인데? 내 어머니 말인데.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시냐? 도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한 통의 수상한 전화가 집 안으로 걸려왔다. 그 수상한 전화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검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연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옥 어머님 아드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그런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시장 상인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는데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끝난 후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빠, 누구 전화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 있던 정희가 물어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온 전화야. 엄마 일로 만나자고 하네. 엄마 일로요? 무슨 일인데?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도연은 회사 동료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민수는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 이런 일들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어머니 좀 지켜봐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를요? 무슨 일인데요? 도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이상한 행동, 돈 씀씀이의 변화, 그리고 오늘 아침 걸려온 수상한 전화까지.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알겠어요. 친구한테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조심스럽게 부탁해. 한편 그 시각 미용실에서는 정희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희야, 내 엄마 얘기 또 들었어. 미용실 원장인 영자 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또 무슨 얘기예요? 김 여사가 그러는데 어제 내 엄마가 은행에서 나오는 걸 봤대. 그런데 손에 든 게 보통 봉투가 아니더라는 거야. 봉투요? 응. 돈이 들어있는 것 같은 아주 두툼한 봉투 말이야. 그것도 여러 개.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손님이 그러는데 내 엄마가 요즘 평소와 다른 곳을 자주 다닌대.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곳들 말이야. 변호사 사무실이요? 응. 뭔가 큰 일을 처리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지.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미용실을 나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이에요. 왜? 뭔 일이야? 정희는 방금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도연은 전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이제 확실해졌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그런 것 같다. 어떻게 하죠?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급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또다시 그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피곤해. 좀 쉬게 해다오. 평소라면 손자와 한참을 놀아주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도현과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보자기를 곁에 두셨습니다. 마치 한순간도 놓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 보자기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어요?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내 물건들이다. 무슨 물건인데 그렇게 소중히 하세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어머니의 대답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내 친구가 하루 종일 어머니를 지켜봤는데 뭐라고 하던? 확실히 이상한 점이 많다고 하네. 오늘 하루만 해도 은행을 3곳이나 다니셨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들르셨대.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시장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하더라고. 떡볶이 장사하시면서도 자꾸 보자기를 확인하시고 누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었어? 응, 몇 장 찍었어. 내일 보여줄게. 전화를 끊은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셨어요. 역시나 보자기를 들고 말이죠. 도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민수와 만났습니다. 이거 봐. 민수가 사진 몇 장을 건네줬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평소 모습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큰 은행 앞에서 두툼한 봉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제 오후 이 시경에 찍은 거야.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받고 있는 봉투가 정말 두터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민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도연아, 내가 보기엔 내 어머니가 뭔가 큰 돈이 관련된 일에 연루되신 것 같아.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달려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집으로 와. 엄마와 얘기해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사진을 봤어. 엄마가 정말 뭔가 숨기고 계셔. 1시간 후 정희도 집에 도착했어요. 남매는 사진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엄마가 어디서 큰 돈을 구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이냐는 거지.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일어서며 부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와 있니?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 도연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의 친구가 사진 한 장을 건네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은행 앞에서 두툼한 봉투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두 번째 사진.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뒷모습. 세 번째 사진. 시장에서 보자기를 꽉 껴안고 서 있는 어머니의 긴장된 표정.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시더니 결국 이런 일이었군요. 도연아,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달라지시고 은행을 들락날락하시고 법무사까지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그 보자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연이 보자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엄마 물건이다. 무슨 물건인데 그렇게 숨기세요? 설마. 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설마 불법적으로 돈을 구하신 건 아니죠? 정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럼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연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나는 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보자기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못 말하겠다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믿지 못하세요? 그게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혹시 빚이라도 지셨어요? 아니면 누가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니.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가족들의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싸워요?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도연이 아들을 달랬지만 지훈이는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울어요? 어머니는 지훈이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훈이 앞에서라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돈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연아. 정희가 오빠를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남의 돈을 가져온 건가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들한테 받은 돈인가요?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남의 돈을 훔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왜 숨기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니.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벌써 며칠째예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도연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소문이? 네. 어머니가 수상한 돈을 쓴다고, 어디선가 큰 돈을 구했다고. 이제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희도 가세했어요. 미용실에서도 그 얘기뿐이에요. 엄마가 변했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세요? 도연이 사진들을 다시 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어머니는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연아, 정희야. 이제야 말하실 건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보자기를 놓지 않았어요. 이것만은 아직 보여줄 수 없다. 또 그러시는군요. 도연이 화를 내며 보자기에 손을 뻗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안 돼. 어머니가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니요? 언제가 때예요? 도연아, 제발 믿어다오. 엄마를 믿어다오.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의심했어요?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엄마를 도왔잖아요. 정희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요? 우리한테 숨기겠다고요?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돈을 어디서 구하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숨기시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니? 도연이 정희의 말에 이어서 말했어요. 남들도 의심하고 소문도 나고 이제 저희까지 엄마를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어머니는 두 자식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럼 이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는 떳떳하다고.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도연아,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정희가 놀라서 다가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가슴을 누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절규와 함께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도연과 정희가 동시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사이 정희는 어머니의 호흡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울면서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할머니 괜찮아지죠? 괜찮아지죠? 도연은 아들을 달래며 119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75세고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네, 집 주소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응급구조사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뿐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세운 건 아닐까?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를 의심한 내가 나쁜 딸이야.
지훈이만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지훈이가 여기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어요.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도연은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고 정희는 의자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나와요? 지훈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어봤어요. 곧 나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김순옥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자식들입니다. 도연과 정희가 급하게 일어섰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안정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도현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혹시 면회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환자분을 자극하지 마세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에 들어간 가족들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지훈이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살짝 눈을 떴어요. 처음 본 것은 손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그때 도현과 정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두 자식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저희가 엄마를 몰아세워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어머니가 말하려다가 기침을 했어요. 아직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엄마, 그 보자기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엄마가 쓰러지실 때 떨어뜨린 거. 가져와. 가져와다오. 엄마, 지금은 그런 것보다. 제발 가져와다오. 이제 모든 걸 얘기할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아직 많이 약하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지훈이가 할머니 곁에 남아 있었어요. 지훈아, 가자. 아빠,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지훈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무서워하실까봐. 어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불렀어요. 지훈아, 고맙다.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보자기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자기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낡고 누더기 같은 보자기. 평범하게 보이는 이 천조각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보자기를 든 채 급하게 물어봤어요. 의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거든요. 환자분의 치료비 문제입니다. 치료비요? 네, 현재 환자분 상태로는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들까요?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도연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큰 돈을 준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일단 수속부터 밟아야 하니까 보증금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200만 원입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안에는 내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아, 정희야, 들어와. 어머니가 부르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져왔니?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도연이 보자기를 어머니 곁에 두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엄마, 치료비가. 알고 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다 들었어. 어머니가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네, 할머니. 이 보자기를 풀어다오. 엄마. 도연과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그 비밀을 공개하려는 건가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할머니, 다 풀렸어요. 고맙다, 지훈아. 이제 펼쳐보렴. 지훈이가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읽어보렴. 어머니가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 통지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보상 대상 토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번지. 그게 뭔데요? 정희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보상 금액 금 180억 원. 뭐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도연도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80억 원. 180억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엄청난 숫자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렇단다. 할머니가 젊을 때 산 땅이 있었거든. 그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게 된 거야. 어머니의 설명에 도연과 정희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180억이라고요? 도연이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 45억 2천만 원. 두 번째 통장 50억 원. 세 번째 통장 40억 8천만 원. 네 번째 통장 44억 원. 이게 진짜예요?
정희도 통장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180억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한 달 전에 보상금을 받았어. 그럼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도연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변할까봐 두려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엄마.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런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응. 은행도 가야 하고, 세금 문제도 알아봐야 하고, 법무사도 만나야 하고. 너무 복잡하더라. 도연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비싼 옷도 사시고, 한우도 사신 거군요.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너희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봤어. 어머니의 말을 듣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엄마. 너무 몰아세워서. 그때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응, 이제 괜찮다. 너희들이 알게 되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하지만 도연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그렇게 보자기를 소중히 하셨어요? 통장이야 은행에 맡겨도 되는데.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보자기는 너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사준 거야. 아버지가요? 응. 가난했지만 엄마를 위해 예쁜 보자기를 사준 거야. 그래서 소중한 물건은 항상 이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어. 정희가 보자기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쓸지 정해보자.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치료비부터 내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증금 준비되셨나요? 도연이 통장을 들고 일어났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의사는 도연이 든 통장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잔액이 너무 커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돈이 많은 건 좋은데,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지훈아. 할머니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도연아, 정희야. 할머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 돈, 280억.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응.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 가족이 변할까봐. 특히 너희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될까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도연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해서 그러셨던 거군요. 아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이 돈이 독이 될까봐 걱정됐어. 그 말을 들은 지훈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지훈이는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지훈이의 순수한 고백에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할머니가 웃으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어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 할머니도 지훈이가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도현과 정희는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도연도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엄마를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가 서툴렀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어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엄마가 계획한 게 있어. 계획이요?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지훈이 교육비, 대학교까지 걱정 없게 해주고 싶었어.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를 더욱 꼭 안았어요. 두 번째로는 도현이와 정희 집 전세금,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엄마, 남매는 동시에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한테 보답하고 싶었어. 정희가 놀란 듯 물어봤어요. 시장 사람들한테요? 응. 그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도와드리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에 도연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었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었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도 도와드릴게요. 지훈아, 할머니가 계획하신 것들 다 같이 해요. 아빠, 이모도 함께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지훈이 말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정희도 동의했어요. 네, 엄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의해요. 어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무서웠어. 사람들이 할머니를 다르게 볼까봐. 다르게 본다고요? 응.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정의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무서웠던 게 있어. 뭐가요? 도연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게 될까봐. 엄마. 정희가 소리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도연도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에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뺨에 뽀뽀를 했어요.
할머니는 지훈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어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사랑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할머니도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네,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네요. 간호사가 나간 후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정해보자. 엄마가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저희는 엄마 뜻을 따르겠어요. 정희도 동의했어요. 네,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들 다 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지. 지훈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 그럼 지훈이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가 빠지면 안 되지.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너희들과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 무섭다고요? 도연이 물어봤어요. 응.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 엄마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거든.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음식.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훈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바로 이거야. 어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어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뭘 결정하셨어요? 280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100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따뜻한 사랑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도울 거야.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많은 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30억 원으로 시장에 사랑나눔센터를 만들 거야. 사랑나눔센터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응.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센터. 어머니의 계획을 들으며 도연은 감동받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훌륭한 계획이세요. 아직 끝이 아니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20억 원으로 어머니 사랑병원을 후원할 거야. 어머니 사랑병원이요? 응.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족들은 모두 뭉클해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남은 30억으로 너희들 집 마련해주고 지훈이 교육비도 충분히 마련해줄 수 있어. 엄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요, 엄마.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할머니, 지훈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훈이가 어떻게? 지훈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의사나 선생님이 되면 할머니가 도와주신 친구들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다짐에 어머니는 손자를 꽉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정상이에요. 정말이에요? 도연이 기뻐하며 물어봤어요. 네, 이 정도면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요. 남매가 동시에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장학재단은 어떤 이름으로 할까? 김순옥 장학재단은 어때요? 정희가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가족사랑 장학재단으로 하자.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가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시장의 사랑나눔센터는? 도연이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나눔 냉장고를 설치할 거야. 나눔 냉장고요? 응. 어려운 분들이 언제든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은 음식을 넣어둘 수 있도록. 어머니의 아이디어에 모든 가족들이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천재세요. 지훈이가 환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시장이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떡볶이 장사를 했던 그곳 말이죠. 순옥 씨. 시장 상인들이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 순옥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뭘 걱정했다고. 그때 어머니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나눔 냉장고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순옥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순옥 씨한테 신세만 졌는데.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받은 게 더 많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 주 안에 시장 한편에는 정말로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마이너스 김순옥 드림. 장학재단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훈이가 직접 재단 이름을 써서 현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사진이 시장 입구에 걸렸어요. 시장 발전에 공로한 분이라는 명패와 함께 말이죠.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엄마, 돈이 많아서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아니다. 너희들과 이웃들의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시장 한쪽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시장 한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눔 냉장고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분은 직접 만든 반찬을 넣어두고 어떤 분은 필요한 음식을 가져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지훈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와 함께 나눔 냉장고를 정리하며 이웃들과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냉장고가 가득 찼네요. 그렇구나.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한 달 후 가족사랑 장학재단에서는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그 중에는 시장에서 고등어를 파는 아주머니의 딸도 있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격려했어요. 도현과 정희는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이웃과 나누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었죠. 6개월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떡볶이 가게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었는데 맛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어머니 사랑병원에서도 매달 감사 편지가 날아왔어요.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고마운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죠. 지금 어머니의 보자기 안에는 통장 대신 가족 사진과 이웃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여전히 낡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